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0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일단 예상치라든지 전월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공개를 했지만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악재이긴 하지만은 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10월 ISM 제조업 지수는 54.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55포인트와 또 전월치인 55.1포인트를 하회하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6월 52포인트를 저점으로 확장세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포함해서 지난 2009년 12월 이후에 35개월째 장기간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여전히 해주었습니다.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가 확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고용 등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일자리 창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향후 경기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ISM 서비스업 지수의 현재 수준은 비농업 부분 일자리 동향이 있어서도 선행성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ISM 서비스업 지수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10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리라는 전망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요. 더욱이 11월 중순 이후에 연말 쇼핑 시즌 특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서비스업 경기의 호전이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파트타임 등 일시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선행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수준을 본다면은 앞으로도 미국 경기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시사할 수 있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는 전분기 대비 플러스 2.0%로 잠정적으로 발표된 3, 4분기 GDP 성장률이 적어도 지난 2, 4분기에 플러스 1.3%를 계속적으로 상회할 수 있고 또 ISM 제조업 지수와 달리 서비스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기가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유지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PM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정책 당국에서 발표한 수치와 민간에서 발표한 수치가 좀 달랐는데 저희는 어떤 결과를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록 HSBC에서 집계하는 서비스업 PMI 지수는 전월 54.3포인트보다 낮은 53.5포인트를 기록을 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중국 정부에서 공개한 PMI 지수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서비스업 경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일면이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 지수는 일단 10월에 전월보다 1.8포인트 높은 55.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이라든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꾸준히 확대시켜 오는 데 따른 효과가 지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중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 동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서비스업 경기가 꾸준히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 경기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 정권 말기인 작년 10월에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면서 중국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은 12차 5개년 기획이 이제 시진핑 정권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중국 경제의 보다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서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도 더불어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PMI 지수와 함께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도 3개월 만에 기준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중국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향후 중국 경기가 글로벌 증시에서 점진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는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월 그 지수의 반등은 지난 3,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비 7.4%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4, 4분기에는 5분기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정권의 출범과 함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일단 제조업과 또 서비스 PMI 지수가 시사하는 중국 경제의 저점 인식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닥 국면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 지표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살펴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1908포인트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굵직한 이벤트 앞에서 약간 관망세를 보이는 수준이죠. 예, 어제는 뭐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자동차 업종에 속한 운송장비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는 반등 하루 만에 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지수의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주위 그 대내외 여건, 특히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대선 이후에 불거질 수 있는 재정절벽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전히 코스피의 상방 경직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오는 8일 예정된 중국 당대회 이후에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투자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경기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단 기대감 자체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승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